다음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맞대결입니다. 기아와 삼성, 스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열했고요. 사실 시작은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어요. 너무 시원한 한 방으로 시작했잖아요. 5대1의 그랜드슬램이 1회부터 터졌었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를 쭉 보면서 말로 없는 두 방을 치고도 진 팀이 있었나? 이 기록을 제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질 뻔했죠. 아니 이거는 삼성이 지는 경기거든요. 그래요. 아예 분위기가. 9대, 그렇죠. 5선의 동점 홈런이 나왔을 때 이미 경기는 기아의 승리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김현준이 메이저리그 하이라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슈퍼캐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삼성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한 10%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상식에 벗어나는 승리를 만들어냈던 후반기의 삼성이 오늘도 호랑이의 뒷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호랑이가 대구 사자굴에 들어가면 저렇게 한 번씩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기아의 패배가 1패 이상으로 굉장히 좀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투수조하고 야수 파트하고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굉장히 잘해줄 때 투수들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그럼 사이가 진짜 안 좋아져요? 역전패를 허용하고 그러니까요. 팀이 연패 모드로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고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타자 베테랑 선수가 투수들을 집합을 시켜요. 야 피차들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 이러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최근 기아가 12승 2패를 하는 동안에 물론 투수들이 잘 던졌던 경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승리는 타선의 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 자 우리 타자들은 잘하고 있는데 투수조 너희들이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수조의 베테랑은 거기서 이제 약간 감정이 상하면서 감정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경기에 패하고 나서 투수조의 베테랑들과 타자들의 베테랑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잘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참 없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럼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투수들이 잘 던져줘야 하는 게 야수들 뒤에서 서 있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포수니까 뭐 워낙 더 잘 아실 테고. 그러니까 말로 없는 두 개를 맞고도 9대9의 동점을 만들었다. 이건 진짜 기아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야수들이 타자들이 그냥 경기를 포기할 수 있거든요. 나성범이 대타로 나와서 2점짜리 홈런을 쳐주고 오선우가 대타로 나와서 동점포를 만들어주고 진짜 드라마틱한 상황의 전개란 말이에요. 홈런들이 정말 다 드라마틱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8회 2사 1, 2루에서 이재현의 실책이 나오면서 야 진짜 이거는 또 한 번 막장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오승환이 결국 고종욱을 투수 합당볼로 처리를 해내면서 역시 오승환다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이재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실책을 8회에 하고 9회에 8회에 홈런을 또 때려줬군요. 이재현이 시즌 11호 홈런. 8회 초에 실책을 한 다음에 8회 말에 바로 홈런을 때려냈죠. 와 이렇게 되면 유격수 가운데 가장 많은 홈런 때려낸 선수가 이재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김주원이 지금 9개인가를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환도 9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실책으로 정말 마음의 짐이 컸을 텐데 오늘 실책 2개거든요. 이재현 선수가. 이재현이 2개를 했고 김지찬이 하나를 했고 와이드너가 하나를 했는데 한 경기에 4개의 실책을 하고 말로 홈런 2개를 치고 9대3에서 9대9 동점을 만들고 이런 경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상대한테 홈런 3개 내주고. 저는 이재현이 올 시즌 실책을 범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하나씩 되돌아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재현이 첫 타구에 대한 스타트나 판단은 괜찮아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포구라는 순간에 원핸드로 들어와야 되는 바운드가 약간 짧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볼들 아니면은 바운드가 돼서 올라오는 타구를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포구 지점에서
캐치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운드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울 때 잡으니까 오지환이 잘하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폭을 하기 직전의 스텝을 잘 네. 바꿔준단 말이에요. 아 예. 양 다리로 벌려갖고 볼을 잡아야 되는 순간에 왼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원핸드 캐치를 하면서 바운드를 잘라주는 거죠. 근데 이재현이 그러한 플레이에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나 손진 수비 코치가 맞아요. 저 부분에 대한 어떤 충고라든가 지도가 분명히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예. 뭐 이재현이나 김현준이나 이 어린 선수들에 대한 기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인데 네.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쌓이는 것도 좋지만 체력 관리에 대한 우려도 좀 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어린 선수기 때문에 노하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선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 젊은 네. 선수들이 먼저 선배들을 찾아가서 하지만 젊었을 때 힘을 쓰지 않으면 늙어선 더 못 써요. 젊었을 때 네.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뽑아야 돼요. 구단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을 주고 1년의 연봉을 지급을 하고 구단은 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다 뽑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만큼 연봉 인상이 그럼요. 따라오잖아요. 예, 예. 예. 그만큼 또 헌신한 만큼 또 연봉 인상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아무래도 몸 관리는 좀 하면서 멋진 플레이들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기아가 참 이게 선발 투수가 1년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파노니가 8월 들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진짜 스팅어가 150km를 넘어갔고 200km를 쏴야 될 때 딱 제동에 걸린 게 너무 아쉬워요. 예. 그러네요. 예. 진짜 지금 달려야 될 때가 왔잖아요. 예. 말로 홈런에 무너지고 저는 말았습니다. 더 파노니가 조금 좌타자한테 약한 경향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히려 좌타자에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속이 빠르지 않은 구속이 강력하지 않은 파노니는 왼손 타자들을 상대하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맥콜러버님은 우동균, 박혜민, 정영식 그 시절 이야기를 또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정말 저 한 자리를 위해서 예, 그러던 때도 있었고 그럼요. 지금은 이제 좀 바꿔주세요 할 정도로 뛰는 때도 있고 참 행복한 고민이죠. 예. 행복한 고민이 그러니까요. 젊은 선수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체력 관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삼성과 기아의 맞대결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오승환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후반기 들어서 오승환의 페이스가 정말 황골탈퇴를 한 오승환이다. 후반기 들어서 지금 세이브를 만들어낸 게 14세이브예요. 예. 오늘도 아웃카운트 5개를 책임져 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승환이 전반기 때 약한 삼성의 수비력으로 인해서 물론 세이브도 많았고 실점도 높았지만 그거는 온전히 오승환의 부진 그리고 오승환의 능력이 저하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고요. 후반기 들어서 오승환이 평정심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완급 조절, 투구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힘의 승부가 아니라 타자를 맞춰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의 싸움으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생산해냈다. 구종이 더 늘었습니다. 예. 원래 오승환이 많은 구종을 던질 수 있었는데 많은 구종을 던질 필요가 없었죠. 던질 줄 알지만 굳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깡철이님 말씀대로 오승환이 아직도 마무리라니 이런 의견도 뭐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럼요. 삼성은 내년 시즌에도 투수력을 어떻게 보강을 하고 5선발 로테이션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좀 하이팀에서 하위권에서 삼성 라이온즈라는 이름을 보는 게 조금 불편해졌어요. 어울리지 않고. 오승환까지 오기까지 불펜진이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오늘 경기도. 맞아요. 오승환이라는 아직도 여전한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투수가 6이닝 소화하고 내려간 뒤에 7, 8회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머리를 좀 싸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한간에는
삼성의 후배 투수들이 예. 우승하는 기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꾸만 저런 세이브 조작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오승환 선수가 400세이브 달성을 올 시즌 안에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남은 경기가 20경기 정도더라고요. 네. 오승환 선수가 6개, 7개 정도 더 세이브를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6개요. 6개 정도가 뭐 가능하죠. 22경기 정도 예. 남았다고 봤을 때 예. 뭐 20경기 중에 승률 4할 5푼 정도만 해도 오승환한테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고 깡철이님 아까 말씀해주셨던 내용이 김현준 제발 아시안 게임에 좀 데려가 달라. 근데 오늘처럼 그 슈퍼캐치를 저희가 앞으로도 한 10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짤로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격은 충분하다고 예. 생각이 돼요. 윤동희도 그렇고 김현준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에 승선할 수 있는 경쟁력은 충분히 갖춰졌다. 저 나이 때 저 정도의 야구를 한다? 기회를 줘야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파이팅 있는 야구를 또 보여주고 있는 김현준 선수고 에이, 또 유진일 감독님이 4연패 했던 삼성 라이온즈의 유니폼을 입었었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어가 계시겠죠? 프리미어가 붙지 않을까요? 오재일 선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오재일 선수가 올해 홈런 11개인데 그중에 말로 홈런이 3개입니다. 자, 올해 홈런 11개인데 타율이 2할 때 초반이다. 예.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통산 말로 홈런이 9개예요. 네. 아니 9개의 홈런을 치고 은퇴를 하는 것도 힘든데 9개의 말로 홈런을 때렸다. 그러니까요. 타점만 해도 36타점이에요. 말로 홈런으로 친 게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뭐 수비에서 저희가 뭐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지만 김현준 선수도 데뷔 첫 그랜드슬램 폭발을 예. 시켜줬고 그러니까 말로만 되면은 팬들이 오 제일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 제일 왔어. 그렇죠. 말루만 되면 오재일을 찾는 예. 이유가 있죠. 예. 올 시즌에 말루에서 타율이 5할 거의 뭐 6할 가깝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단한 특정 시즌이었고. 상황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타자들은 자 오젤 같은 경우에 말로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갈 때 아무리 타격감이 좋지 않아도 좋은 기분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의 머릿속에 좋은 잔상들이 그렇죠.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미지 트레이닝이 또 그만큼 중요하겠군요. 자신감으로. 예. 예. 오늘 기아 타이거즈는 김기훈 선수는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RJ님. 현포 통산 홈런 기록이 그러니까요. 11개인데 어떻게 또 다 알고 계세요? 삼성 팬이신가?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오재일이 에이징 커브란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깡소리님께서 또 물어봐주고 계시네요. 특정 시즌에 야구가 안 되는 시즌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사이클은 타기 마련이고. 에이징 커브라고 속단하기에는 예.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예.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기가 좋았던 시즌과 올해 좋지 않았을 때 분석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예. 올 시즌이 끝나면은 오재일이 다시 한번 자신의 지난 야구 인생사를 되돌아보면서 올 시즌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분명히 찾아낼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아예 반등을 해야죠. 한 반등을 해야죠. 예. 누구라도 유니폼을 오래 입고 싶어하지 그렇죠. 빨리 은퇴하고 싶은 선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대호 통산도로 11개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그러네요. 예. 김태군 선수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롯데 팬들은 아실 거예요. 이대호가 예. 입단 당시에 투수로 입단을 했거든요. 그렇죠. 체중이 80kg 초반대였어요. 음. 굉장히 호리호리했던 몸매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의 4번 타자가 되기 위해서 야구 주머니를 장착하시고 일부러 벌크업을 했다. 이런 낭설도 있습니다. 두 팀 뭐 오늘 홈런 3개씩을 주고 받으면서 난타전 끝에 삼성 라이온즈가 10대9 승리를 하게 됐고 삼성은 연패에서 빠져나왔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연승이 끊겼습니다. 네. 예.